앉아있는 자세, 특정 자세, 한쪽으로 기울이는 자세, 자세가 안 좋아지는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나이별 자세가 나빠지는 것에 대한 원인과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왔는데요. 자세 교정에 대한 니즈를 안고 트럼핏에 방문한 아이들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사실 예전보다 훨씬 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트럼핏은 키 성장과 자세 교정을 같이 하는 곳인데 키 때문에 왔어요 하시는 분들이 원래 더 많았었는데 요즘은 각종 자세의 니즈로 많은 분들이 오고 계세요. 거의 5대5 수준입니다. 키 성장이 고민이다, 나는 자세가 고민이다. 물론 둘 다 고민이신 분들이 있지만 거의 5대5, 50%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이별로 증상이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 네. 정말 어렸을 때부터 발견될 수 있는 자세적인 문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크게 미취학아동,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를 입학하기 전에 6세, 7세 요 연령대 아이들은 사실 아직 근력이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몸에 어디에 힘을 줘야 되는지 잘 모르다 보니까 보행이 불안정하거나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지거나 배를 앞으로도 과도하게 내미는 이런 증상들 때문에 많이 오고 계시고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이 조금 붙으면서 그로 인한 체형 변화 이런 것들도 고민하시고 마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휜다리, 오다리, 또 통통한 아이들은 X형 다리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또 학습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는 초등 고학년부터는 어깨 불균형이라든지 골반 틀어짐 이런 것들을 이제 부모님들 눈에 띄기 시작하면서 오시고 계시고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폭풍 성장기가 이제 지나가는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눈에 띄게 척추 측만이라든지 거북목 구분 등이 굉장히 이제 강해지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그것에 대한 니즈가 강한 시기입니다. 다양한 자세적인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세가 안 좋아지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네, 아이들마다 다르긴 하지만 너무나 어릴 때부터 학습이 강조되다 보니까 요즘은 초등학교 2학년만 돼도 의대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특히나 위에 중고등학생 누나, 형, 언니가 있는 경우에는 3, 4학년 아이들도 거의 중학생처럼 학습량이 많은 친구들도 사실 많습니다. 학습량이 많다는 거는 움직일 시간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걸어본 적이 없고 발목부터 반듯하게 서 있지 못해서 발목이 눌리니까 보행도 어정쩡, 엉덩이 뒤로 빼고 그런 자세들이 이제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두 번째는 앉아있는 시간입니다. 제가 가끔 부모님들하고 상담하면서 아버님 그렇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3처럼 공부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들 아니요 이러시거든요. 너무 어릴 때부터 3시간짜리, 5시간짜리 이런 학원들을 다니다 보니까 앉아있는 자세, 특정 자세, 한쪽으로 기울이는 자세 그 다음에 쓰는 거 너무 많이 합니다. 한자도 외우고 영어 단어도 외우고 논술도 하고 쓰는 것들이 강조되면 아직 근력이 갖춰지지 않은 어린 아이들인데 한쪽으로 계속 힘을 주는 동작들도 자세가 안 좋아지는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워낙 수면이 부족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다 보니까 근육의 긴장도, 피로도가 계속 누적이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근육이 짧고 타이트한데 그것을 이완시켜주고 또 풀어주고 강화시켜주고 이런 시간들은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오버유즈입니다. 한쪽의 방향으로 과사용을 하거나 특정 동작을 나도 모르게 아주 반복하거나 그런데 그것을 지지해줄 근력은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세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고 부모님들도 아시는데 학습이 강조되다 보면 운동량, 활동량이 줄어드는 것에서 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세가 안 좋아지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원인은 알았으니 이것을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올바른 자세를 교정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제가 3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숙면입니다. 사실은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피로나 긴장, 근육의 이 타이트함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됩니다. 그러니까 다음날이 돼도 피로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또 생활을 해야 하고 아이들은 항상 이렇게 움츠려들어 있고 잘 때도 엎드려 자거나 말고 자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숙면을 통해서 근육의 긴장이 이완되는 그런 시간을 충분히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두 번째, 순간적인 체중 급증. 아이들이 근육량이 매우 적거나 체지방이 매우 높은 경우에도 사실은 자세나 체형의 불균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편식이 매우 강해서 밀가루, 군것질, 간식, 밥만 많이 먹거나 이런 아이들 보면 근육량이 매우 부족하고 야채 섭취 아예 없고 학교 급식도 거의 먹지 않고 이런 친구들 보면 마른 아이도 근육량이 없고
통통한 아이도 체지방만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키가 잘 안 크든 아이가 말라 보이든 자세 때문이든 체중을 일부러 순간적으로 늘리는 행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운동입니다. 뼈가 자랄 때 근육이 함께 자라줘야 되는데 사실 뼈에 중요한 영양소들은 부모님들께서 많이 챙겨주시려고 하시는데 근육의 발달, 근력의 발달 이런 것들은 사실 신경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나는 이미 운동을 하고 있다 라는 생각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운동의 양이나 강도가 매우 약한 경우가 많아서 정말로 뼈가 곧게 반듯하게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운동의 양과 강도가 사실 중고강도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최소 2번에서 3번 이상 충분하고 강도가 조금 있는 운동량을 주고 있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나이별로 자세가 나빠지는 것에 대한 원인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바르지 못한 자세는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도경 박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도움 얻어가셨길 바라고 또 실천하시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관리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토른핏에서 토탈 성장 자세 검사 받아보시길 바라며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